50대 남성분이 음주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매운탕을 드시다가 이제 토를 했는데 하필 이제 이제 식도를 긁으면서 나와서 이제 식도가 파열돼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의 증상은 사실은 뭐 가장 흔한 호흡 곤란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치자다 보니 응급실에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이제 이 흉곽에 이제 음식물로 이제 가득 찬 거죠. 식도가 터져가지고. 이제 새벽에 응급수술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흉부외과라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흉부외과가 이런 곳이다라고 설득 좀.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많은 드라마가 있죠. 뭐 최근에 외상센터도 있고, 처음 제가 의학 드라마를 봤던 건 또 뉴하트, 옛날에 나왔던 흉부외과, 그 뭐 외과 의사 봉다리도 있고 뭐 많은데, 그때는 잘 모를 때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멋있다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겪으려면 사실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흉부외과라고 한다면은 뭐 심장, 폐, 기도, 식도 같은 이제 이 횡격막 위쪽 장기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횡격막과 이제 목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장기는 흉부외과에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제일 많은 건 이제 뭐 갈비뼈 통증도 있고,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는 거는 기흉, 아니면은 뭐 폐암, 관상동맥, 판막 질환, 대동맥 질환, 그다음에 선천성 심장 질환까지 수술을 흉부외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술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술을 많이 하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안에서도 이제 심장을 전문으로 하는 심장 전문의가 있고, 폐 흉부 쪽을 담당하는 이제 흉부 전문의가 있고, 또 대동맥을 하시는 대동맥 세부분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사실 나눠져 있는 파트는 또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전문의 500명 중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10명도 안 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궁금한 게, 이렇게 흉부외과를 기피하게 된 이유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전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사실 99%는 다 전공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또 전문의 비율이 높은 나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흉부외과를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 뭐 응급 환자들도 많고, 사람 수가 일단 적으니까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 뭐 보상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과긴 합니다. 제가 원래 외과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외과를 하려고 했는데, 외과 수술은 요즘은 이제 암 수술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암 수술을 여러 번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다 보니 좀 흥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한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과를 찾다가 이제 수술하는 과가 더 이끌렸고 해서 찾다 보니 흉부외과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죠. 또 저는 또 밤에 일하는 게 또 좋아가지고, 밤에 일하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그냥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해야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집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으로서 대학병원에도 계셨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수술이나 환자분 있으실까요? 대학병원에 있을 당시에 위급한 환자 수술한 경우는 많죠. 사실 뭐 제가 원래 있던 병원은 뭐 대동맥 박리라던가 이런 응급수술을 좀 많이 했던 병원이고 하고 있는 병원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50대 남성분이 음주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매운탕을 드시다가 이제 토를 했는데, 하필 이제 생선가시가 이제 식도를 긁으면서 나와서 이제 식도가 파열돼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의 증상은 사실은 뭐 가장 흔한 호흡 곤란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치자다 보니 응급실에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이제 이 흉곽에 이제 음식물로 이제 가득 찬 거죠. 식도가 터져가지고. 이제 새벽에 응급수술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좀 심정이나 이런, 사실 환자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와서 이제 취한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산소 포화도가 이제 계속 낮게 나오니까 이유가 뭐지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식도 파열이 발견이 돼서 CT상에서 그래서 바로 응급 개용 수술을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이제 찢어진 식도를 꿰매주고 나오는 수술을 1차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감염이 된 환자들이 사실 치료가 제일 힘듭니다. 감염이 되면 항생제도 오래 써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수술하면서 생긴 출혈 부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정상 장내 균총들이 이제 타고 들어가면 그거 자체로 이제 병원성이 생기거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결국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센 항생제를 쓰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그분이 꽤 오래 계셨었어요. 결국에는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좀 황당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생기는 환자들과의 일도 있고 뭐 보호자들과의 일도 있고 이제 치료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좀 가장되게 말하면 생명과도 직결된 과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흉부외과가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많은데 근데 혹시 웃으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저거 뭐 뭔가 또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점이. 아니 뭐 잘 쓴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이제 외상 환자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는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외상은 한 번 다치면 크게 다치고 다발성 장기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과가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시간 대비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는 게 맞고, 그런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는 작가의 개인적인 소망이 담긴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보여드릴 게 있는데.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자가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심장을 꺼내서 종양 떼어내고 판막을 붙인 다음에 자가 이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원리일까요? 일단 뭐 자가이식 수술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인가 이제 심장에 종양이 있는 환자를 이제 본인 심장을 다 떼고 심폐기를 의존한 상태에서 이제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이제 종양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본인 심장을 다시 이식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냥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기계를 달고 환자를 버티면서 심장을 아예 떼서 멈춰있는 심장을 자가이식을 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스케믹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허혈성 시간을 얼마나 이제 단축시키면서 빨리 수술할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내가 이스케믹 타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심장을 다 떼놓고 수술해서 완벽하게 종양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거고, 결국에는 모든 종양은 현미경을 통해서 리섹션 마진이라는 걸 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암세포가 진짜 전혀 없이 정상적인 조직을 포함해서 이 잘린 단면 자체가 암세포가 다 온전히 포함이 되고 있냐, 중간에 암세포가 잘렸으면 그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다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죠. 심한 사람인데 나이가 젊다. 특히 심장 종양은 굉장히 드물고 생기면은 대부분 이제 점액종이나 이런 이제 양성 질환이지만 진짜 악성 질환이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희망이 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런 새로운 수술법을 시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투자도 적고 그런 것들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수술이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흥미롭긴 하네요.